세 번째 시간 보상 플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플랜 의미에 대해 나누기 전에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듣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뛰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뜁니다. 예.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을 나눌 때 처음에 이해했을 때 참 가슴이 많이 뛰었고 그 보상 플랜 풀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왜 그러냐면 CEO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걸 느끼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냥. 예, 보상 플랜 이렇게 설계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애터미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애터미 보상 플랜 12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쇼핑몰이 분양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재산권이고 상속되기 때문에 분양되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기 사업인지 어떤 걸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애터미는 두 가지 쇼핑몰을 줬어요. 하나는 애터미 마크가 붙은 애터미 쇼핑몰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는 아자몰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분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온라인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오픈마켓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 쇼핑몰까지 다 이게 만들어 봤어요. 인수도 해봤고. 여러분 그냥 무자본으로 생각해서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 쇼핑몰이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개인 쇼핑몰 제작을 해야 되죠.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세팅 비용이 뭐냐면 호스트라 그래가지고 서버 비용을 사야 돼요. 서버 비용을 사야 되고요. 도메인 사야 돼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피지 하죠? 피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카드 결제하는 카드 결제. 카드 결제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팅을 또 해야 돼요. 그 보증보험도 내야 됩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이 있어야 또 그 피지사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갖춰져야지 무슨 쇼핑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내야죠? 등록증 내면 또 뭐 해야 되냐면 통신판매 신고증 내야 돼요. 그거 신고해가지고 또 한 4만 원 정도도 납부를 해야 돼요. 그 허가 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 비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쇼핑몰 채워야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개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싶으세요? 아주 선택의 폭이 넓은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싶으세요? 예. 그럼 뭐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상품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아니면 미리 상품 찾아놓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전문몰로 해가지고 꾸며놓으래도 한두 개 상품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된 상품을 다 사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구매하는 게 반이에요. 구매가 반입니다. 얼마나 다른 업체보다 더 좋은 걸 싸게 구매해 오느냐에 따라서 도매로 따라서 경쟁력이 생겨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유튜브도 찍어야 돼요. 그 상품이나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영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또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편당 뭐 지금 예전에 이제 11만 원이었고 요즘에 15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컨텐츠,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해야 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온 오프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카카오 채널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SNS 다 해야죠. 키워드 광고 다 해야죠. 그러면 보통 얼마가 들어가냐면 약 1억은 잡아야 돼요. 1억.
그냥 오프라인 인테리어하고 가게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돈 안 들 것 같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제 사무실 내고, 조그만 사무실도 내고 하면 이제 거기다 월세, 임대료, 보증금이 월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1억 들어가요. 1억. 여러분, 애터미 하실래요? 온라인 창업하실래요? 예, 근데 뭐예요? 애터미는 이거를 다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 반품 안 됐다고 막 전화 받을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제품 이상했다고 전화 받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쇼핑몰인데 누가 다 해줘요? 회사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첫 번째, 자영 사업입니다. 예, 아주 새로운 개념을 얘기한 듯한 얼굴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2주 동안 계속 이제 그 복습을 한 건데, 첫 번째 그냥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영 사업이에요. 이 쇼핑몰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이게 보상 플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본문 제23조 제1항 제15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단계 판매 조직 및 다단계 판매연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뭐냐면 코드를 함부로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을 수도 없어요. 다만 다단계 판매연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 전체가 다른 업체에 팔렸어. 이런 경우에는 예, 서외 양도 양수 합병은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예외 조항이잖아요. 예외 조항. 그래서 위 법률은 강제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인데 강제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상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속을 받고 계세요. 자, 이 쇼핑몰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쇼핑몰은 예,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고 오토 판매사 아니더라도 예, 6만 원씩 받는 사업자, 한 달에 6만 원씩 받는 사업자라도 6만 원이 평생 나오면 그 돈 무시 못하죠. 예, 그게 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게 내 거 아닌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개념이 뭐냐? 상속세가 없어요. 여러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면 여러분 이제 아마 자영업이나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보면 아실 거예요. 부가가치세라고 내요.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이 붙어 있어요. 10%가. 그걸 이제 사업자는 1월하고 7월에 내게 돼 있거든요. 7월 1월하고 7월에 내게 돼 있는데 내년 거 내라고 하지 않아요. 내년 거는 내년에 내후년에 내야 돼요. 왜?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속을 했어요. 본인 사망 시에만 해당돼요. 본인 사망 시에 1차 배제자 자녀인데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이 됐는데 상속될 당시에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재산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나이 소비자가 내일 화장품을 살지 화장실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수익이 발생될지 모르잖아 이게. 몰라서 미래 수익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세를.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세금은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고 소득이 발생된 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될 시점 이후에 수익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약에 나의 코드를 상속하게 된다면 예, 연금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을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입비가 없어요, 여러분. 무료 회원 가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료 회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700만 회원이에요, 700만 회원. 저희가 700만 회원이잖아요. 근데 10,000원씩 걷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된지 모르겠지만 700억 정도가 돼요. 700억 정도. 700억 정도.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계가 급수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어마무지하죠. 소속 회원의 숫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예.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회장님이 A4 용지로 이제 애터미 본사라고 붙인 건요. 예,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나서고요. 그 전에는 예, 중국 카니발 타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죠. 차에다가 이제 제품 싣고 예, 온 동네방네 전국을 다니면서 애터미를 홍보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가입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면 받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근데 안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세팅되는 거 모를까요? 예, 회사가 10명이면 10만 원이고 20명이면 20만 원인데 17명 모였다 그랬죠? 예, 17만 원을 거둘 수 있어요. 기름값이라도 하겠다. 그쵸?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받았으면 회사 고정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앴어요. 가장 가난할 때. 그러니까 회사의 고정적 수익을 첫 번째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입비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 두 번째, 진입비가 없어요. 세 번째, 진입비가 없어요. 사업자,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비는 단순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구분하는 진입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게 돼요. 이것 역시도 회사의 이익에 기속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어느 회사가 지금 100만 원씩의 실제적인 진입비를 받고 있어요. 되게 이제 막 선풍적인 일거리를 끌고 있는 네, 화장품인데 그 회사를 보니까는 이제 다단계는 아니고 후원 방판이더라고요. 자, 50만 회원이 됐다고 치자고. 100만 원씩 걷었어요. 네, 센세이션하죠.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네, 5천억이에요. 5천억. 5천억. 회사 매출만 5천억. 그래서 이익금이 만약에 회사의 이익금이 그, 그 원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원가 비중이 낮다. 그러면 어마무지 커지는 거예요. 수익 자체가. 처음에 다 했었어요. 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씩 떠안기면 당연히 예,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했어요. 이게 애터미 회사의 고정적 수익을 두 번째 포기한 거예요. 이제 수치로 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월간 유지비를 없앴어요. 나의 PB를 매달 채울 의무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내가 30만 포인트를 해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수당을 준대요. 근데 이제 막 월 1억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나의 포인트를 채우면 수당을 주겠대. 그럼 처음에는 비전을 갖고 막 모입니다. 월간 유지, 뭐 그거 하면 되지 뭐. 아니, 우리 집에 쓰는 거 뭐 그 정도 못 쓰겠어? 그리고 이제 뛰어듭니다. 예. 월간 유지비는 사업자들에게 자기의 매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히 낮추고 회사 이익 창출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입장벽을 세우는 순간 예, 어떤 분들은 도전하고 어떤 도전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뭐예요? 회사는 매출이 늘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구매를 떠안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좀 계산해봤어요. 자, 70만 회원이에요. 그냥 70만 회원으로 봤을 때 60만 원씩 하면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70만 회원, 왜 70만 회원 잡았냐면 우리 애터미가 700만 회원을 잡잖아요. 약 10%가 이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 60만 원 월 유지비를 한다 그러면, 그건 30만 포인트예요, 거의. 그쵸? 30만 포인트, 매달 30만 포인트예요. 4,200억이 뜹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10,000원 월 유지비가 됐든 20,000원 월 유지비가 됐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세 번째 고정적 수익을 포기했어요. 세 번째.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CEO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않은 선택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자, 중국 카니발 타고 다니실 때 저희 박준교 부사장님이 그때 부사장님 그 당시 부사장님이 센터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애터미가 처음부터 짠 네트워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네트워크 전환이 됐고 그 전에 후원 방판이었어요. 후원 방판은 신고 금액이 적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 방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 카니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품을 잔뜩 싣고 다녔어요. 저 카니발에. 저게 재고 창고 겸 사무실 겸 이렇게 됐었어요. 저 앞뒤 딱 젖혀가지고 그냥 제품 잔뜩 실으면 몇 개 실리겠어요. 근데 저거 싣고 이제 미팅 해달라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저 타고. 근데 박준규 부사장님하고 이제 박한길 회장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종단을 몇 번 하시고 횡단을 몇 번 하시고 하신지 모르겠대요. 자,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밥을 한 사람이 먹고 있으면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김밥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따라서 운전하고, 이러면서 두 분이서 사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공사장 가면 이렇게 거적대기 하는 데 있죠? 예. 근데 이 건물이 철거되려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철문 있잖아요. 철문 여기 그 가림막을 이게 가림막을 이제 가림막이 열린 데를 놓고 여기 요거 이 가림막 천을 이제 이렇게 잘랐대요. 어느 날 자기 사무실 여기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있는데 이 가림막이 세워지더래요. 수도금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여기 잘랐대요. 칼로 잘라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문을 내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 설명하셨대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누가 여기 가가지고 비전을 받겠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이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초대해 오면 그 문을 쇼파로 막았대요. 박준규 부장님이 강의 끝날 때까지 못 도망가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안 받았다고. 이런 상황인데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예요. 제품은 좋고 싸. 정말 발라보면 좋대. 근데 이건 겉으로 보기엔 영 아니거든요. 지금은 와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이때 요 당시에 17명 모인 게 좀 대단한 거군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쉽게 기계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항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분을 풀 때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월감지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CEO였다면 CEO는 그 어떤 고정적 수입의 원천을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왜?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개척할 당시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나 혼자야. 파트너가 없어요. 예, 근데 막 쫓아다니면서 파트너를 만들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만드는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근데 그 어떤 것도 설정하지 않았어요. 한 푼이 아까울 때. 누구나 쓰는 생필품이 절대적인 품질에 비해 이지상이 없는 저렴한 가격을 가져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뭐냐? 제품이 온전하지 않으면 회사는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절벽의 그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절벽 끝에. 가장 중요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근거가 돼요. 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 팔리면 망해요. 그냥 저 중국 카니발 뒤에 실린 제품이 안 나가면요. 그날 굶어야 돼요. 그냥.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반응, 제품에 대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 회사는 설 수 없었어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없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회사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회사. 그래서 쇼핑몰 분양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상속을 해줬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매달 30만 포인트, 그러니까 60만 원을 해야 돼요. 매달. 상속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상속을 덜렁 받았을 때 그게 수당이 될 수 없을 확률이 커요. 근데 그걸 없애버려요. 진정한 상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면 90일에는 교환 환불이에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할 때 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목에 칼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칼 됐다. 어떤 회사도 반품률이 높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쇼핑몰에서 대박을 치고 폐업하는 회사는 반품률 30에서 40%를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약 35%가 반품이래요. 특히나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했다가 주문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아니면 물건 받았다가 그냥 반품시키는 경우. 왜냐하면 거기는 조건이 걸리니까, 반품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대박을 쳤는데 오히려 넘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소비자 비중이 90%를 육박하는 회사에서, 애텀이죠. 반품은 치명적입니다. 반품 비율이 30에서 40%만 돼도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줘요. 그냥 100%가 아닙니다. 예. 그거를, 왜냐면 물건 만드는 제조 원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물건이 잘못 만들어지면요, 회사는 그냥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낸 거죠. 그거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는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 개봉해서 내가 먹고 발랐는데 이거를 교환해준다, 반품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엔 제품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애텀이라는 회사가요, 가장 신경 쓰는 건요,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품. 두 번째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채워져야 사업자가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소비자, 세 번째가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상. 제품이 회사의 운명을 가릅니다. 반품률은 0.19예요. 자, 애터미 고객 만족 보증 제도에서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반품률 0.19인데 이게 2020년도 공정위 발표 기반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A, B 애터미, A, 그 다음에 애터미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데이터 보면 그냥 약자로 표시되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매출 순서예요. 여러분 매출 순서. A, B, C 이게. A가 우리가 잘 아는 A사고요. 이 두 번째가 애텀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N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매출 규모가요. 1위하고 2위가 전체를 끌어가요. 3위가요. 3분의 1 정도 돼요. 매출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출 규모 대비 0.1분이 없는 거예요. 반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매출이 1000만 건인데 0.19다. 이거랑 매출이 그 건수가 100만 건인데 3.3분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품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애터미가 생존을 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특수판매 공제조합 가입이 됐다. 소비자 안전장치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따로 외국 회사들이 막 이제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업계에 던져요. 너희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가 고민이 빠진 거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거는 이제 보험을 만들어서 보험 가입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업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세운 거예요. 결론은 물론 이제 곤곤했지만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특수 판매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A사, N사 이런 들은 외국계 회사들은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되어 있고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한국계 회사들이 모여서 세운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조합에 가입하는 업체에게 보증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실 때에 보상이나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해요. 소비자 안전장치가 있고 없고는 현저한 차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단계라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사이트나 잘 보시면 후원 방판인 경우가 많아요. 앞서 얘기한 이제 100만 원의 진입비가 있는 그 회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요. 후원 방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보증금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때 애터미가 후원 방문 판매에서 네트워크 업체에 전환 시 그때가 2009년도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이탈했어요. 당장에 후원 방판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팔면 얼마의 마진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트워크에 전환할 때 수많은 회원들이 이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당장에 이득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예. 네트워크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보상표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비전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수많은 회원들이 이탈했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 우리가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무한 단계입니다. 소비자가 성공할 때까지. 예. 단계를 끊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냥 CEO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CEO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단계를 끊어야지. 내맥도 아니고 예? 인맥까지 그 매출 인정해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일반 업계 합리적인 회사 운영과 정반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무한 단계라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왜 그랬을까 궁금하고. 예, 수당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수당의 과부하.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아예 상한선을 긋고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무한 단계 설정을 할 때. 상한선이라는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소비자에게는 나의 인맥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의 인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100만 번째 사람, 1억 번째 사람이 물건을 사도 내 쇼핑몰에서 그 물건을 산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쇼핑몰에 누가 오든지 간에 내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무한 전달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무한 단계의 개념이에요. 적정한 선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회사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끊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예, 이런 거죠. 무한 단계라는 거. 예, 나로부터 시작해서 좌측하면 우측함량인데 이게 미국도 가고 말레이시아, 캐나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8번째,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소비자가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글로벌 마케팅 말은 쉽지. 이거 말은 쉬워. 이거 뒤에 이게 말은 쉽다니까요. 이거 캐나다도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뭐 이렇게 가는구나. 캄보디아도 가는구나.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게. 각 나라별 세법이 다르죠. 수당 정산 기준이 다르고, 예. 그리고 환율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자 자격 취득 요건도 다르고요.
저는 또 공대생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실시간 데이터 적용을 위한 서버 관리가 필요하고요.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애터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버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복사를 해놔서 실시간으로 복제돼 갖고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 싱가포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로 분산돼서 지금 서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시 발생하는 세금 처리까지 각 나라별로 모두 실시간 처리가 돼야 돼요. 동시에 캄보디아 사람이 내 산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물건 샀어요. 그럼 그 위에는 미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각 나라별로 모두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야 돼, 이게.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지사가 오픈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화는 처리 기준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 참 편한 거예요. 열심히 알리기만 해,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거죠. 애터미 사업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진짜 사업이라는 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글로벌 원 마케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밑에 바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처리는 나의 입장에서, 소비자 성공의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한 누적이에요. 소비자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단순 소비자에게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불러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포인트가 안 없었어. 30만 포인트만 하면 돼. 해봐봐.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야, 이게. 수당을 받았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냥 포인트를 적립해서 무한적으로 놔두지 않아요. 없애버립니다. 유한합니다.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추가 매출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이게 부채잖아요, 여러분. 수당을 줘야 되는 부채, 그러니까 미래 부채를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이 1억만 포인트가 있어요. 좌측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우측에 아무도 안 달았어요. 근데 요번에 바뀐 거죠. 아자몰에서 구매할 때는 우측에 아무도 없어도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게끔 바꿔놨잖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당을 주겠다는 회사입니다. PB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단기 수익을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이것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무한누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이제 상한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나의 이익만이 아닌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과 경제 자유. 하루 좌우 각각 5천만 포인트 달성 시에 후원수당 약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상을 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5천만이 하루에 넘는 거죠. 최고 직급을 유지할 때에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인피를 가시겠죠? 시간이 흐르면? 그렇죠? 인피를 가지고 직급 유지를 하시겠죠? 그럼 더 안 줍니다, 여러분, 진짜로. 더 안 줘요. 주질 않아요. 그게 월 1억입니다, 월 1억.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 월 1억. 꿈의 1억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목표치가 있게 된다면, 뭐 1억 포인트를 달성해라 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 활동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연으로 살게 해주는 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소득의 재분배예요. 한 명이 매출 35%, 매출 35%를 수당을 풀게 되는데 이걸 대부분 독식할 경우에 초기 사업자의 수당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기여한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우해 준 건 당연하다. 그래서 확 몰아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초기 사업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따라갈 수가 없죠. 소득 상위 사업자의 추가 수당을 제한한다는 건 집단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성공자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리더스 클럽만 해도 성공자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국장을 오토로 유지하시는 분들 이상이 되면 이제 성공자로 이제 얘기해서 리더스 클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마무지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도 1억 연봉제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1번 사업자인 거죠. 나의 몫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목표 달성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회사가 정해놓은 몫을 순차적으로 채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1번 사업자. 그 상한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과 경제의 자유. 두 번째는 소득의 재분배. 한 사람에 쏠리지 않는. 세 번째가 내가 1번 사업자입니다. 내 몫이 정해진 거예요. 예, 자영사업이고 내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회사 소개 영상 잘 보시면 이게 나와요. 라인과 스폰서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돈 내고 사거나 돈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정보가. 모든 정보가. 공개된 정보, 무료 정보 획득, 나의 능력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세미나를 같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굿모닝 애텀을 같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석세스 세미나를 같이 들을까? 이번 석세스 세미나를 같이 못 본 거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예. 녹화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예.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보면 되잖아요. 내가 시스템에 합류되어 뒤통수를 복제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뒤통수를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시스템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정세현 국장님처럼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막대한 영상 제작 비용이 있고, 장비 운영 및 해외 컨텐츠를 다 만들어야 되는 제작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는 책을 사고 CD를 사고 해요. 돈을 내고 이제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자가 돌려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양질의 컨텐츠를 누구나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엄청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본사가 갖고 있다는 거.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이에요. 지금이 내가 가장 가난한 순간이다, 여러분. 지금이 내가 가장 가난한 순간이에요. 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주게 돼 있어요. 3대까지 상속인데 일단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이니까 1차가 배우자고 2차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근데 법적 상속인 외에 사회 기부도 가능해요. 기부도 가능한데 고인의 뜻에 따라서 예, 기부 가능한데 어쨌든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 지금 6만 원인데 뭐 다음 달에 아니면은 뭐 세 달에 12만 원 되고 그 다음 달에 뭐 그 다음 달에 24만 원 되고 그 연금 늘려가는 사업인데요. 가치가 없나요?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고 내 노후가 결정된다면 예,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가난의 고리를 끊는다. 예, 끊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예, 지금 내가 애터미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보실 때 내가 과연 보상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보상풀을 이해하면서 가슴 뛰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 사업에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